청주에 사는 68세 박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배우지 못한 한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공장에 들어가 기계를 돌렸고 그렇게 40년을 일했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변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자식은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내가 못 배운 만큼 너희는 배워라. 큰아들은 의사, 딸은 교사, 작은아들은 회사원이 됐습니다. 뿌듯했습니다.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생을 일을 하다 집에 있으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을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봤습니다.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팜플렛을 집었습니다. 문학, 철학, 역사, 심리학.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툰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대학교 입학 나이 제한.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나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과정. 모집 요강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학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에 열정이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대학생이 될 수 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대학 가고 싶어? 아내가 국을 뜨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학?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당신 나이가 몇인데? 68이지. 그래도 배우고 싶어. 아내는 한참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요. 다음 날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대학 간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말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다. 68세에 무슨 대학이에요? 배우고 싶으니까.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젊은 애들이랑 어떻게 공부해요? 창피하잖아요. 따라가기도 힘드실 거고. 창피? 왜? 그냥. 주변 시선도 있고. 작은아들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은퇴하시고 편하실 나이에 굳이 힘들게 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는 다 배웠잖냐? 나도 배우고 싶어. 하지만 나 결정했어. 다음 주에 원서 낸다.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고집이 세시니 하시려면 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일주일 후 원서를 냈습니다. 2달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 받는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개강일, 저는 새 가방을 메고 대학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캠퍼스는 넓었고 젊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 -3호간 201호. 계단을 올라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들.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누구 찾아오셨어요? 옆에 앉은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나도 학생이야. 네. 신입생. 박상철. 남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대박.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야? 신기하다. 교수가 들어왔고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공책을 펴고 펜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적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정의. 첫 줄은 힘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너무 빨랐고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필기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쓰느라 놓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뭐라고 하셨지?
조별과제가 나왔습니다. 4명씩 조를 만드세요. 학생들이 우르르 모였지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늙은이랑 누가 하고 싶겠어. 결국 교수님이 조를 정해줬습니다. 조원 미팅 날 3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미안하다. 패 끼치는 거 알아.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미팅은 어색했습니다. 학생들은 전문 용어를 쓰며 빠르게 이야기했고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자료 정리 맡으시면 돼요. 제일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나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복도에서 학생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우리 조에 할아버지 있어서 힘들어. 진짜? 우리 조는 괜찮은데. 가슴이 쓰렸습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는데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땐 쉬웠을 텐데 이제는 외우려고 해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새벽까지 책을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울컥했습니다. 책을 덮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그만둘까? 옆에 누가 앉았습니다. 조언이었던 여학생 이지은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려우시죠? 저도 1학년 때 힘들었어요. 나는 나이가 문제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는 그날부터 매일 저를 도서관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 부분은 이해하시면 쉬워요. 천천히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보이네.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문제지를 봤는데 떨렸습니다. 천천히 풀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이 나왔습니다. 시학점. 낙제는 아니었지만 좋지도 않았습니다. 조별과제 발표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떨렸습니다.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떨리시나 봐. 발표를 망쳤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만둘까 봐. 왜? 너무 힘들어. 나이 들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이걸 원했는데. 조금만 더 해봐요. 벌써 포기하면 당신이 아니지.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 깡 있잖아. 젊은 애들한테 한 보여줘. 다음 날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다음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다른 학생들도 합류했습니다. 어르신, 이 부분 이해되세요? 응, 이제 알겠어. 천천히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교수님들도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박상철 씨, 좋은 태도예요. 젊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조별과제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발표할 때는 여전히 떨렸지만 친구들이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상철님, 화이팅!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됐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알아. 지은이가 가르쳐 준 거야. 성적이 나왔습니다. 비학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성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70세가 됐고 졸업을 앞뒀습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68세에 시작해서 70세에 졸업한 해. 식장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왔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처음에 반대해서. 괜찮아. 이해해.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도 울먹였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박상철. 단상에 올라가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객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어르신 축하해요. 지은이와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학위증을 들어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해냈어. 70년 만에 이룬 꿈이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거야. 자격증? 응, 배운 거 써먹어야지. 6개월간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71세였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어르신들 돕고 싶으세요? 저도 어르신인데요. 관장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으시잖아요. 상담 봉사 하시겠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상담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외로워요. 어떤 게 외로우세요? 자식들이 안 와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들면 돼요. 제 경험을 나눴고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느 날 지은이가 복지관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지은아, 어쩐 일이야? 저도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사회복지사가 됐거든요.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동료네. 네. 2년 후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 가기. 50대, 60대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나이 들어 공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저도 68세에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하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저도요. 그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걸 도왔고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1년에 10명씩 새로운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봄날 캠퍼스를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렸고 젊은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68세에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됐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도전에는 때가 없었습니다. 73세 박상철,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걸 나눕니다. 그게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박상철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68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었던 꿈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상철 씨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배사